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해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철의 김철회입니다. 우리 3부에서는요 첫 번째 독서 세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6번에서 이제 21번까지인데요. 이 세트 여러분 처음 딱 펼쳤을 때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을 겁니다. 그쵸? 뭔가 달라졌습니다. 독서의 가나가 보였습니다. 원래 가나라고 하면 문학에서만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독서에서도 이 가나가 보인다.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올해 수능에서도요, 이 가나가 보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융합이라는 것이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출제되어 왔다라는 것. 여러분 시험 보면서 당연히 이제 계속 그런 세트를 풀었으니까 알 거예요. 이 융합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건요,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독서 교과서를 이제 썼었는데, 그 교과서를 쓰다 보면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성취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서 학습 활동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취 기준에서 이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지 살피게 되는데, 그때 이 융합이라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것이 이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융합 세트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그 전 교육과정보다 더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예 이제 이전에는 하나의 글로 융합해서 출제가 되던 것이 다른 관점을 지닌 아예 다른 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좀 더 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뀌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해야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선생님이 또 강의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다.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것을 고려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2020학년도 수능 예비 문항을 좀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 감을 지니게 되고요. 수능에 그 변화와 관련된 일부 요소가 반영되어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정말 여실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예비 문항을 여러분이 풀어보면요, 거기 독서에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가나와 관련된, 이렇게 가와 나로 딱 나뉘어서 제시된 독서 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능 예비 문항이요, 여러분 5월 말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6월 모의평가부터 당연히 먼저 공개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이미 가, 나로 이렇게 딱딱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문항 세트를 먼저 풀어본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 나로 나뉘어 있는 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화에 이제 능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예비 문항 풀라는 얘기였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나 나뉘는 거 계속 출제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 가나로 나뉠 때는요, 가와 나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출제된 글 같은 경우에는 가, 나가 서로 대조되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를 읽을 때 대조하면서 읽어야 돼요. 특히 그 가나의 차이점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해야 했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7법칙 독서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차이점을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독서한 결과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평가원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야 하는, 신경 써야 하는 문제는 몇 번이냐면 20번입니다. 20번 같은 문항을 특히 여러분이 올해 수능에도 이런 유형의 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 독해를 하기에 앞서요. 먼저 예측하기라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할 때 어떤 요소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인데요. 16번 보면 가나의 서술 방식으로 하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문 보고요. 선택지 앞부분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가는 겁니다. 세미랑 같이 독서 7법칙, 그다음에 수능 특강 이런 독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예측하기를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선택지 보면 가나 모드. 자, 이런 건 특히 서술 형식에 유의해야 됩니다. 가나 모드라고 한다면 공통된 서술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2번도 가나 모드, 3번은 달리, 4번도 달리, 5번 가나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유의하여 서술 방식 파악하는 읽기를 미리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를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은 가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고요. 18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17번에 1, 2, 3, 4, 5의 선택지도 앞부분에 빠르게 훑어보면 과거제, 과거시험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 핵심 키워드로 주목하면 되고요. 18번 보면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그러면 나를 읽을 때 미리 첫 번째 독해할 때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찾는, 이해하는 읽기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한번 읽은 상태에서 18번의 답을 빠르게 고르는 것이죠. 출제에서 파악하면서 이제 무엇을 또 주목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고요. 19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을 확인을 합니다. 익명성의 확보, 익명성에 대한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도 미리 애초에 처음 읽을 때 해놓는 거죠. 그럼 이건 역시 답을 거의 찾아놓는 거나 진배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번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도 20번 같은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판단하는데 좀 머뭇거리게 됐거나 하여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겪었다고 한다면 20번에 표시를 해놓고 한 번 더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을 꼭 하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어휘 문제네요. 이 어휘 문제 읽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휘 문제가 읽으면서 푸는데 익숙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읽으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럼 이제 지문 가부터 보죠. 자, 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문단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습된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정승이라고 하면 그것이 세습된다라고 한다면 자식도 정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세습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습적으로 그 어떤 벼슬 자리가 보장되는 걸 과거제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제는 능력을 측정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정승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과거제라는 것이 바로 관료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이제 능력주의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과거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적인 시험이란 말을 특히 여러분이 독해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담았다고 한다면 정말 잘한 것이겠고요.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 이 시험 성적이란 말은 이제 능력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문단 봤고요. 1문단과 관련해 17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빠르게 훑어봤더니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관료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제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면 당연히 공정성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독해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글은요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세트를 독해를 할 때는요, 즉 가나가 있는 이런 세트를 독해를 할 때는요, 반드시 관점의 차이, 알겠죠? 혹은 공통점까지 이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16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런 서술 방식의 차이, 서술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공차,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아예 파악하면서 읽어버릇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요, 여러분 우리 아주 어려운 세트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올해 수능은, 즉 2021학년도 수능은 많은 평이한 문제 가운데 정말 한 3, 4문제 그 어려운 문제들 출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 4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결국은 등급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세트들을 내가 잘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벌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정리해 준 것 같은 그런 독해 습관을 앞으로 계속 가지려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사회적 지위 획득에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네,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인데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과거제를 못 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과거제 시험 볼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관료로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그래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개방성을 높였다. 이 재고라는 건 높였다라는 거죠.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가난하더라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즉 사회적 지위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글은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에 제시되어 있는 과거제에 대한 관점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파악할 때는요, 서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파악하고, 자, 이거는 서술 대상이 과거제입니다. 그리고 그 서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서술 대상에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하면 관점 파악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긴 했었죠.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공정성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성의 확보,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 공정성은
결국은 어떤 효과로 이어진 것이냐면 여기 공정성을 바탕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국은 사회적 지위 획득에 뭘 줬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기업 익명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이렇게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 획득에 기회를 줬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처음 독해할 때부터 주목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이걸 지금 잘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잘 훈련이 지금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익히면요, 그 자체로 이제 이미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길러나가면 결국 수능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6월입니다. 우리 수능 날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자신의 미흡한 점을 꽉꽉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꽉꽉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려면 냉정하게 나한테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잘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요 문단까지 이제 봤을 때 우리 자, 읽으면서 푸는 거, 이 문단과 관련하여 17번 1, 2, 3, 4호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었죠? 일단 그거 확인하고 3문단 갈게요.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졌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거제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효과, 결과가 생긴 겁니다.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 그럼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 보급에 크게 이제 기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과적으로 서술한 거죠. 인과적으로 서술한 건데, 선생님이 7법칙이라는 독서 강의를 할 때부터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제시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꼭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결과 딱 확인하면서 인과적으로 제시가 돼 있네. 그래서 이제 과거제에 의해서 결국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 인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경전이 주가 되는 이런 고전, 유교경전, 이게 이제 주가 되면서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또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인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한 공유도 또 결과적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이렇게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최종적으로 그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중간에 그 시험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를 못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진사라든가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국가가 또 여러 특권을 부여를 하고요,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한 거는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한 측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막 경쟁을 하면서 중앙 가려고 막 되려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지방에 이제 덜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 3문단 봤고요. 여기 특권을 부여하고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는 것이 세 번째로 제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7번에 이제 3문단 관련하여 2번 선택지,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네, 지식인 집단을 형성했다라는 것. 여기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했죠? 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가 아니라 경쟁적 선발제도로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맥락을 짚어보면 지방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중앙 관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7번의 4번 선택지처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경쟁력 선발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소홀할 수 있는데 그걸 이 마지막 단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줬다 이런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문단 읽고요. 17번에 4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 볼 건데 여기서 하나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려고 지금 해설로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 과거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딱딱 표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였고요. 이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는 17번 문제에 무엇으로 제시되었다?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고 앞으로 독해하고 문제도 더 빨리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 것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내야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내면 무엇이 되냐면 왕조 교체와 같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동질적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고전, 유교경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깊이 있는 교양을 갖춘 그런 학식을 갖춘 엘리트층이 계속해서 관료를 한 거죠. 동일하게 왕조가 바뀌더라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특히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안정과 관련이 있겠죠. 변화가 크면 그 큰 변화에 따라 사회가 불안정할 수 있는데 변하더라도 엘리트층은 동질적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특히 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문단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정보였던 겁니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의 핵심 내용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4문단 봤으니까 17번의 1번과 5번 선택지가 4문단과 관련이 있는지 빨리 확인하면 아직 4문단 갖고 판단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문단 봐야죠.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요.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대요. 관심을 이제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확인하는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죠.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여기 유럽 보면요. 귀족이라는 지위가 이 사회적 지위가 세습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는 보면 사회적 지위 과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획득했단 말이에요. 세습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책인 합리성을 갖춘 걸로 이제 봤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지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 실질적인 이제 사회지도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또 주목해줘야 되냐면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유럽에 도입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을 도입하는데 우리 과거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네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7번에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된 거 맞네요. 그렇죠? 여기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유럽 얘기니까. 그 다음에 17번에 5번 선택지를 보면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 이것은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는 체제죠. 합리적이라고, 자, 정적 합리성 갖춘 것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라는 5번의 선택지의 내용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네, 17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를 읽으면서 17번 해결했고요. 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글을 읽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의 글을 읽을 때는 특히 반드시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세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일부 공통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통점까지 파악하는 것이지만 기본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 독해 습관을 자꾸 가지려고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보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영원의 공고제 구상은 이라고 되는데, 유영원의 공고제에 관한 내용은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관료 선발 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 뭐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교재를 통해서 이미 이해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나의 글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연계 교재를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의 좀 차이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공고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이거 과거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거제에도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 요 공고제 구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고제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밑줄 친 말 중심으로 짚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혁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관료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했느냐,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고 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세습이죠. 세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지금 앞에 가의 글에서는 과거제라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점을 주목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습을 도입해야 할 요소로 이야기한 개혁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 일기를 해야 했고요. 자, 이와 관련하여 고연무라는 사람이 관료주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네, 상층에는 능력주의. 이 말은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관료를 선발한다라는 것이겠죠. 지방관인 지연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라는 그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대응시켜서 독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와 관련하여 할 일이 있어요. 가와 관련하여 할 일이 뭐죠? 아까 우리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훑었을 때 몇 번 문제 문두에 가가 있었죠? 18번 문제.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 요거를요, 이 부분 봤을 때 빨리 살짝 오른쪽으로 눈 돌려서 봤어야죠. 확인했어야죠. 문두만. 그러면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
지금 이 배경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과 이제 관련해서 이 주장은 결국은 지방의 경우에 요 지위를 이 세습하는 거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것이 왜 이런 주장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여기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17번에 그 4번 선택지 보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번에 4번 답으로 또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서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결국 지방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과 관련하여 과거제에 의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가 제한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 그 점 신경 쓰면서 다음 문단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개혁론이 어떻게 또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제시하려고 하네요. 결국 밑줄 쳐져 있는 가도 저 개혁론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이거 그죠? 등장 배경 나옵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부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과거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이 가가 제한된 배경이죠.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해할 때요. 습관적으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읽기 습관을 길러야 하냐면 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즉 문제점입니다. 문제 삼고 있는 것. 이거는 문제점, 뭐 다르게 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화법이나 작문 문제를 풀 때, 특히 작문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작문의 자료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문제 해결적인 글쓰기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답 해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을 딱딱 짚었어야 돼요. 치열한 경쟁. 이건 뭐 과거제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이로 인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것이 일종의 원인 이유가 돼서 결과죠. 인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주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도 이렇게 인과적으로 서술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인과적으로 서술된 부분을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16번의 1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적인 정보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꼭 다음 시험 볼 때, 특히 수능에 인과적으로 서술된 있는 정보 나와 있으면 빠르게 잘 주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능을 낭비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긴 거죠. 그리고요,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 또 이제 뭐냐면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그쵸? 이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문제점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머리에 좀 잘 남았을 거고요. 그랬다면 20번에 5번 선택지 판단할 때도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과 관련하여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시험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 익명성을 도입을 해서 과거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결국은 요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맥락. 이런 측면에서 익명성, 꼭 이렇게 익명으로 시험을 이게 채점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름 다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회의가 이제 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니은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여기 지금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이거네요. 뭔가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맥락도 같이 연결해 놨다고 한다면 19번 문제 답 고를 때 굉장히 빠르게 또 역시 잘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독해를 잘해야 문제의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 함께 열심히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과거제와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형식적인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재능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선택지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결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또 문제 삼을 것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 삼는 것들, 그걸 또 파악을 해줘야 되겠는데,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이제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가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즉,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부딪히는,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지역을 위하는 것이 되겠고, 개인적 동기라고 한다면 결국 이 승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에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 서로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이제 인식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과 관련하여 이 지역과 관련하여 과거제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는 건 이거네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취재하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 지방관리, 그 지위를 지역을 위해서 그 지방관리가 오래도록 계획하고 하나씩 장기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세습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한된 거네요. 이제 과거제와 관련하여 그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했죠. 읽는 과정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독서를 잘한다라는 건 1년에 이제 이런 과정인 겁니다. 처음에 지문 읽기 전에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렇게 예측하기를 통해서 출제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해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 그 내용을 아예 파악하고 이해하는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결국 내가 이해한, 내가 파악한 것이 정답의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답을 빨리 고를 수 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도 좀 계획을 이렇게 길게 잡고서 차근차근 딱딱딱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공부를 함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친 가, 그 가가 제한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 주목했으면 돼요.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구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을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지위의 세습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말까지 같이 주목했으면 됩니다. 관련 있는 말이죠. 네, 자, 요 문단까지 이제 다 봤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이제 정서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듯이 지위의 세습을 부분적으로 이제 인정하자 뭐 이런 주장이 제한되는 것, 그거랑 연결지었으면 되죠.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이런 충성심.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충성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제 이전에 대한 이런 향수, 그 관련된 주장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은 과거제의 어떤 한계 문제점을 그건 보완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장 보면 합리적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제일 텐데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에 그런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 상황을 초래했죠. 그와 관련하여 과거의 그런 경험, 지위가 세습되던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과거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16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답 여러분 이제 함께 지문 공부하는 학생들은 답 금방 1번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16번에서만 보면 왜 1번 뭐 이 가나에 대한 해설도 안 하고 그냥 답을 1번으로 고르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문 같이 분석하면서 가와 나에 제시되어 있는 인과적으로 서술된 부분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단적으로 제시되는 부분 다시 뭐 확인을 해보면 3문단 보면요, 이 과거제와 관련하여 3분단의 세 번째 줄, 그 결과, 과거제에 의해서요 결국은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 크게 기여했는데 그 결과 지식인 집단 폭넓게 형성됐고요,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 이끌어냈고요. 그렇죠? 원인과 그런 결과, 인과적인 서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요, 이 문단을 보면요, 네 번째 줄이 치열한 경쟁, 이 과거제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적인 학습이 난무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리고요,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 낭비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과적으로 서술돼 있잖아요. 그렇죠?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요. 인과적으로 둘 다 서술돼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정답을 잘 빠르게 골랐다.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나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글의 특히 차이점 기본, 그러면서 일부 공통점도 파악을 하면서 서술 방식에 있어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도 함께 꼭 파악하는 그런 읽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가에서 과거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에서도 과거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글 아니죠?
가는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한, 즉 과거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글이었죠. 2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한 것은 가가 아니라 나죠. 그래서 나에 보면 고현무라든가 황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는 가와 달리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과거 제도의 특징 제시하고 있나요? 나의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저 찾을 수가 없죠.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하면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제도가 조선 전기엔 이랬고 조선 중기엔 이랬고 후기엔 이랬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발전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공시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쭉 서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대를 잘라서 요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공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 통시적인 거고,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의 차이점 알겠죠?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가에서는 과거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것에 관한 특정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은 이미 독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골랐고요.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미 우리는 다 잘 이해를 했는데, 특히 이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과거제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과거제가 이 지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미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파악했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설만 듣지 말고요.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니까 그 지역, 그 지방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성과만 내려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은 그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처럼 지방의 경우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이제 열어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오래 그 지위를 갖고 그 지역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런 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관리들이 이런 봉건적 요소에 대해서 지향했나요? 추구했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봉건적 요소라는 것은 지문의 맥락으로 우리가 짚어보면요, 지위의 세습을 인정하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위의 세습을 인정하자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관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등용이 많이 되는데, 그런 관리들의 경우에 또 역시 그 능력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꾸 실적을 내는데 급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그 지역을 위하는 공공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관리들의 본권력 요소에 대해서 지향해서 공공성과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2번이 답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빨리빨리 실적을 많이 올려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앙의 높은 관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했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의 관리에 한해서는 세습, 그 지위가 세습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러면 그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져 공동체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 빨리 지방에서 실적을 세워서 실적을 많이 올려서 중앙 관리가 돼서 빨리빨리 출세하자. 이런 출세지향적인 생각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의 근시안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이제 치중하는 태도로 이어졌죠. 그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처럼 지방간인 지연들의 경우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제안이 제시가 된 거죠. 적절합니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건 여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 답 2번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18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지문 독해하는 과정에서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미리미리 다 이해를 하고요. 매우 빠르게 답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문 속에서 이미 다 파악한 겁니다. 18번처럼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답을 거의 찾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을 짚어보면요. 기억, 익명성의 확보,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냐면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의 이문단, 밑줄 치는 기억, 그 맥락 확인했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문단의 이 공정성은요. 결국은 뭐랑 연결되고 있냐면요. 이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은요, 이거 공공성과 연결이 되면서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즉 사회적 지위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 사회적 지위 이런 획득의 이런 기회를 높여준 겁니다.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맥락을 보면요, 익명성에 대한 이제 회의인데 나의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 이거는 맥락적으로 그 앞에 있는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이런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익명성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죠. 이런 맥락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짚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니은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정말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그런 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한이 일부 있었다는 얘기는 또 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관련된 맥락은 어쨌든 사회적 지위 획득에 이제 기회를 확장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자, 여기 니은에 대한 걸 보면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이라는 문제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 인성,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니은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이라고 되는데 정치적 변화에도 이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조가 변화하더라도 이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는 측면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글에서는 대대로 관직을 오히려 물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과거제의 보완이 될 수 있다.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은과 이렇게 관련돼서도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기억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니은은 지나친 경쟁에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네, 뭐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높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자체가 지역 공동체 전체 이익을 뭐 증진시킨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니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얘기하는데 니은과 관련된 문제점은 인성,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까지 이렇게 크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3번도 역시 답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기억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 바로 지문의 맥락 그대로 언급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뭡니까? 인성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성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바꿔서 서술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4번이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빠르게 이걸로 골랐어야죠. 5번 기억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다? 지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이걸 지금 산문단에서 과거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결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니은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인성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니은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처럼 또 역시 이걸 답을 하면 안 되죠. 5번으로 답을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수능 시험과 관련하여 꼭 출제될 유형이니까 20번 같은 유형 중요하게 여기고 꼭 판단을 또 잘 해보기 바랍니다.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됐다.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늘려줬다라는 얘기랑 통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 이게 커졌다. 이거는 결국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같이 지문에 제시가 돼 있어요. 이 문단에 보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로군. 그렇죠. 과거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고요. 공정성, 개방성. 거기 이 문단에 보면 공정성을 바탕으로 개방성을 높여서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이런 말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맥락 고려하여 1번 선택지 이 갑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 보면 여기 을의 말부터 볼게요. 과거를 통해 조선사회의 유기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유기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줬다라는 것은 가의 3문단에 보면요. 네 번째 줄 고전과 유교 경질이 주가 된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가의 3문단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 이거는 과거제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내용과 연결되겠네요. 나의 어디랑 연결됐습니까? 문제 삼고 있는 건 나에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자, 이 문단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나의 이 문단과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을 건 뭐냐면 가와 나의 관점이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제. 우리가 꼭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재능을 낭비한다는 거죠. 재능 낭비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의 원인을 나의 글에서는 무엇으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치열한 경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했다라고 나의 글을 바탕으로 나를 읽은 학생이 말하는 것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유기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줬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의 3문단과 연결이 됩니다. 가의 3문단에서 이렇게 유기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는 것,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진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을 주로 이제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의 3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네요.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근거로 역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5번까지 병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제 병에 관한 이 내용 보고서 4번, 5번 판단을 해보죠.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불병의 말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럼 당대의 문제점을 언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말은 우리 나의 몇 번째 문단입니까? 이 문단에서 지적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이 문단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냐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학습. 그것과 이제 연결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가랑 연결이 되네요.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건 나랑 연결되고 이건 가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와 관련하여 가의 어떤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까? 가의 3문단에 보면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가의 3문단에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 이런 지식의 보급을 이제 넓혔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하여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지지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4번을 봅시다.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고, 그렇죠? 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 학습의 깊이가 없다. 이건 나의 형식적 학습 문제 삼과랑 내용이 통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읽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나를 읽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병이 과거제로 인한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지문의 3문단을 보면요.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 이 동기를 제공은요. 바로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이걸로 연결되고 있어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것은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실무 능력과 관련하여 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문단에서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제의 한계였어요. 그럼 이게 과거제의 한계였는데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과거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앞에는 과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는 과거제랑 관련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겠죠. 교육에 대한 동기는 이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적절한 내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이제 쓰인 것은인데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서술의 자릿수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제시되어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의미 속성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A를 보면요. 정부의 관직을 두고 주어는 기본이고요.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두고에는요. 앞에 필수 성분으로 목적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뭐를 뭐뭐에 두고예요. 이거는 서로 자릿수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게 아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관직이라는 걸 대상으로 삼아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1번의 이 1번 선택지의 이 두고는 어떤 의미냐면 일정한 곳에 놓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뭐애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A랑 요 1번에 있는 이 두고랑은 의미가 다른 거죠.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요. 자, 되살렸다 앞에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 거기 B를 보면 되살리는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 목적어가 똑같이 있으면 의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의미의 속성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기억이에요. 근데 B에는 앞에 목적어가 제도입니다. 제도를 되살리는 것과 기억을 되살리는 건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과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이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의 의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걸처를 보도록 하겠는데 C를 보면 앞에 부사어가 뭐냐면 수백 년에 걸쳐요. 수백 년에 걸쳐고 이게 이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수백 년에 걸쳐 있는 거죠. 여기는 구름다리가 협곡 사이에 걸쳐 있는 거예요. 협곡 사이라는 이 부사어랑 그 다음에 수백 년이라는 부사어는 의미 속성이 달라요. 수백 년은 시간이고요. 이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역시 이거의 의미도 같을 수가 없다. 이거는 구름다리가 이렇게 공간 사이에 이렇게 그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C의 걸쳐는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계속되어 이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의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면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앞에 부사어 있습니다. 그리고 D 앞에 보면 매달리다 수험 생활에 매달리는 겁니다. 역시 뭐뭐에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 생활에 매달린다 그러면 여기 일에 매달린다 결국 앞에 둘 다 부사어에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쏠리는 대상이네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쏠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속성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되는데 이 어렵다의 주어는 형편입니다. 근데 2를 보면 이 어렵다의 주어가 뭐냐면 결국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상상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랑 상상하는 것은 또 의미 속성이 많이 다르죠. 통하는 점이 별로 없죠. 이 경우에는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 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가까운 게 아니죠. 답 4번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문맥적 의미 판단하는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감 잡았죠?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5번부터 자, 우리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회까지 33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끌어올릴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